튼튼한 안보는 국군이 책임지고 장병들의 행복은 우리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행복 수호대. 우리는 장병 여러분께 꽤나 진심인 편입니다. 열린 병영 소통하는 병영으로 여러분에게 한 발짝 성큼 다가가는 여기는 행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벌써 믿겨지십니까? 5월 가정의 달이 왔습니다. 예, 믿겨지죠. 5월이니까요. 아니 근데 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아서. 네. 5월은 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을 맞아서 가족이나 또 스승을 찾아뵙는 장병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네. 이럴 때 우리가 어디론가 이동을 해야 될 때 장병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곳 있다고 하는데 어딘지 아세요? 아이고. 모르면 간첩이죠. 진짜요? 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소연 씨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소연 씨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이동할 때 지원군이 되어주신다고 하면 운전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은 발권을 해주신다거나 오. 그런 걸까요? 네, 맞아요. 국군 장병 여행 라운지라고 해서 TMO라고 합니다. 휴가를 나온 장병들을 위한 여행 안내소라고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승차권도 발권을 해주고 할인도 해주고 또 기차나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 장병 여러분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라운지도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네, 우리 일반 분들은 눈치 못 채셨을 수도 있지만 서울역도 국군장병 여행 라운지가 크게 있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 외 역이나 버스터미널에도 국군장병 여행 라운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직접 이용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차를 많이 이용하지 않아서 이용은 안 하고 본 적은 있는데 네. 시설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에 숨어서 네. 좋다 이러고 보기만 하고 들어가긴 좀 민망해서 네. 숨어서 봤어요, 화장실에. 네, 들어가는 분들 보면서 멋있다 이러고. 네. 아니, 저는 또 공군의 인피잖아요, 인피. 인피요? 인싸 피플. 인피요? 인싸 피플. 원래 인싸라고 하지 않나요? 약간 저만의 유행어, 인피. 자, 저는 아주 MBTI 쾌감하고 좋고요. 이제 컴퓨터도 있고, 네. 뭐 책도 보고 커피도 마시면서 기차 기다리기 그렇게 좋더라고요. 거기 자주 애용하시고 네, 오래 오늘도 이용하고 왔습니다. 김세용중이 같은 분들이 그 라운지에 오래 있으면 많은 일반 우리 병사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생각도 안 했구나. 인싸인데 여기 아무도 없어. 부탁해요. 장병들이 열차를 타려면 TMO에서 승차권을 발급받아야만 했거든요. 네. 근데 장병들이 이제는 철도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승차권을 발매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장병 전용 앱 청년 드림, 국군 드림에서 승차권을 예약 신청하면 장병의 핸드폰에 있는 코레일톡 앱으로 승차권이 전달됩니다. 그래요. 근데 요즘 병사분들이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네. 엄청 편리하겠네요. 맞아요. 앞으로도 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고 편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네. 또 우리 발권 얘기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괜히 또 어디로 떠나고 싶고 몸이 그렇죠. 근질근질한데 오늘 그러면 우리는 행군기로 힘차게 떠나는 마음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군기 첫 번째 코너입니다. 네, 55만 국군 장병, 275만 예비역들의 리얼 공감 프로젝트 94군번 김대희 씨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22군번도 함께해요. 보기만 해도 재밌는 사연, 유용한 정보가 쏟아지는 충성 TV 앞으로 모여 충성 TV. 오늘은 우리 소연 씨 앞으로 사연이 왔다고 합니다. 제 앞으로요? 네, 혹시 알고 있나요? 아니요? 너무 기대되는데요? 뭘까? 기대라. 글쎄요, 이게 미담일지 폭로전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폭로전 없다고 장담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소연 씨, 자 긴장하시고 다 함께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전역한 지 2년 된 예비군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즐겨보았던 행군기를 아직까지도
챙겨봅니다. 오. 정말 좋습니다. 요즘은 아예 다시 보기로 행군기를 나노 단위로 분석해서 보고 있죠. 이게 다 우리 효연 씨 때문입니다. 아, 갑자기 그래요? 떨려요. 이거. 네, 제가 바로 그 라떼입니다. 제 라떼? 팬클럽 이름 라떼는 말이야. 라떼, 네. 크 라떼예요. 아. 네네네네. 제가 라붐에게 Fall in Love 한 건 2014년. 네. 저는 그만 라붐이들이 음방에서 두근두근을 부른 걸 보고 말았습니다. 나의 남자가 아, 진짜 죄송한데 되어줄래요. 예, 직접 들어요. 죄송합니다. 약간 비슷하지 않았어요? 아 비슷해요. 그죠? 근데 정확해요 음이. 아, 그래요? 한번 살짝 불러주세요. 나의 남자가 되어줄래요. Would you be my love? 사연 쓰신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연 쓰신 것 같은데 본인 쓰신 것 같은데. 좀 부끄러워가지고 제 사연인데 어떻게 해요? 네. 라고 노래하는 라붐이들에게 네. 저는 바로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남자가 되어줄래요? 맞습니다. 가사에. 바로 대답 나온 거죠. 네, 평평 사랑의 총알을 맞은 듯 라붐아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날부터 제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라붐이들을 실제로 보는 것. 직관. 아, 쉽지 않을 텐데. 저는 실제로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경쟁이 치열하더군요. 티켓팅에서 매번 광탈했습니다. 아이고. 안 된 거죠. 직행과 음악 방송으로 덕질을 이어가던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야, 자순아, 대박 사건. 우리 학교에 라붐 온대. 헐, 이거 축제 때? 야, 라붐이랑 또 누구더라? 아무튼 그 라인업 떴는데 너 못 들었어? 못 봤어? 아씨 저 MC는 김대희가 안 오면 좋겠는데. 너도? 나도. 미치도록 기뻤습니다. 알바 사장님께 사정사정해서 스케줄도 빼고 경건하게 라붐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축제 당일 운명의 장난일까요? 알바 사장님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딸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간호할 사람이 없다고 사정을 하니까 또 모른 척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국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 이때구나. 입대 후에도 제 마음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동기들에게 라붐을 전도하는 전도사가 되었죠. 야, 자순아, 우리 부대에 누가 온지 알아? 사단장님 오신데?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임마. 누가 오냐면, 누구? 라붐이 온대, 라붐! 야! 우리 부대 위문 열차 다 같이 열어주라! 평소 제 덕심을 알던 동기들 배려로 저는 공연 당일 앞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게 분명했죠. 저는 그날 천국을 누가 지켰을지 그날 누가 지켰어요. 진짜. 조금 했을 거예요. 걱정이 되기는 됐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덕에 저의 2019년 겨울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지금도 군대 얘기가 나오면 저는 라붐 얘기부터 꺼냅니다. 그날 너무 고마웠다고 우리 소연 씨에게 이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라붐! 참고로 저는 삼척의 23 보병사단에서 복무를 했던 김성일이라고 합니다. 실명까지. 진실로 보내주시고 진짜 한다. 진짜? 네. 아니, 정말 말 그대로 찐 팬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소연 씨, 우리 김상일님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연도를 보니까 2014년인데 저희가 데뷔한 연도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데뷔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좋아해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신데 진짜 너무 찐으로 감동받아서 지금 계속 듣는 내내 떨렸어요. 너무 김성일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진짜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계속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끝까지 응원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보면 진짜 기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듣는데 제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라떼도 맨날 하는 얘기가 우리 부대는 뭐 임원공연 안 오나? 누가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게 진짜 낙이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입대를 하고 나서 아침에 늘 이제 걸그룹 뮤직비디오로 하루를 사실 시작을 했죠. 요즘 장병들도 음악 많이 보죠?
야, 그렇구나. 음악 방송 많이 봅니다. 보는데 이제 음방 시간이 하필이면은 이제 업무 시간 겹치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는 걱정이 없이 노 프로블럼. 어. 생활관마다 IPTV가 있어서 어. 음방 횟수를 너무 이제 좋다.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아. 예, 그래서 또 요즘에 또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쵸. 핸드폰의 다양한 매체들 통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그러네. 네, 챙겨 보더라고요. 요즘 연예인분들 또 너튜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너튜브를 보거나 좋아하는 연예인 나온 예능을 많이 챙겨 보는 편입니다. 아, 이게 텔레비전으로 이제 서로 이제 이상형 막 물어보고. 재밌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봐야 진짜 재밌거든요. 야, 넌 맞습니다. 누구 좋아하냐? 만약에 남자친구라면 어떨 것 같아?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망상? 예? 아, 맞아. 그래도 상상에 상상을 더해서. 라떼 아니야, 라떼. 라떼.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어렵게 한 거예요. 아, 근데 또 5월은 굉장히 신명나는 달이기도 한데 행사도 많고 축제도 많고 또 우리 국방 TV에도 굉장한 축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치치포포 치치포포 위문 열차요. 네, 맞습니다. 이 장병들이 국방 TV 위문 열차가 하루빨리 재개되길 엄청 바라고 또 바랄 맞아요. 텐데요. 네. 우리 라붐에게도 위문 열차는 남다른 프로그램이죠. 위문 열차를 통해서 또 감사하게도 역주행까지 하게 돼서 군부대 맞아. 군부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기억이 나는 게 군부대를 진짜 스케줄을 하루에 3군데를 돈 적이 있고 와. 최전방 있잖아요. 최전방에 찾아가서 거기 이제 무대가 없어요 따로. 맞아요. 그래서 어. 앞에서 그냥 이렇게 공연해드리고 이렇게 아, 그럼 많지 않았겠는데. 배식도 배식도 네, 해가지고. 배식도 야. 했었고 우와. 배식까지. 야, 그 배식 받은 장병 진짜 개탄네. 같이 밥 먹고 지금 나와 어디든 가자 지루한 하루 여기까지 난 올스타 작은 가 밥 먹고 기억에 남는 혹시 장병이 네,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기억에 남는 장병 무대를 했는데 그날 이제 저희 멤버 중에 진의 생일이었어요. 네네. 근데 장병분들이 이벤트로 이렇게 다 플랜카드를 직접 손으로 해가지고 생일 축하해 이렇게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면이 좀 기억이 많이 나요. 위문열차는 또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가 꿈꾸고 바라던 스타가 직접 내 부대로 오게 되면 너무 기쁠 것 같은데 네. 우리 공군의 아까 인피? 예, 이 핵 인사. 아, 예. 공군의 민폐. 민폐가 아니고 민폐. 네, 우리 뭐 자칭 핵 인싸 우리 김수용 중위님께서는 공군 본부로 좀 와줬으면 하는 스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요즘은 또 너튜버가 또 대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꼰대이 씨라든지 오. 효자손 씨라든지 왔으면 좋겠지만 예. 하지만 이제 예, 공군 출신으로서 또 유명한 또 분들이 또 몇 분 계시는데 네. 뭐 유연석 씨라든지 아. 조인성 씨라든지 오. 왔으면 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네, 요즘 장병들은 어떤 스타가 우리 부대에 오길 바랄까요? 어떤 스타가 오기를 바라냐고 여쭤보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소연이가 준비한 우리 부대를 초대하고 싶은 스타 5인. 나오나? 난 MC 대용이다. 우리 부대로 초대하고 싶은 스타 장병 여러분들이 행군기로 정말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자, 먼저 남자 배우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어떤 배우가 1위를 했을까요? 그 장규용 씨가 네 국군 창작 뮤지컬에 지금 출연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네 핫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한번 실물로 뵈면은 TV에서도 너무 멋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 장기용 잘생겼잖아요. 장기용. 네. 아, 장기용 씨. 아, 나는 장기영이라고 들어가지고 개그맨 후배 중에 장기영이라고. 그 정도야. 그렇다면 힌트를 살짝 공개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되게 좋아하시네, 인지상. 김대희 병장! 지금 녹화 중인데 중간에 이탈한 사람들 싹 다 잡아와요. 전화 받으러 간 PD, 빵 사러 간 작가, 커피 사러 간 조연출까지 싹 다 걸리면 뒤졌어. 이게 설마 힌트인가요?
무슨 힌트죠? 힌트입니다. 이거 아무도 모르시나? 저는 바로 알았거든요. 딱 보니까 하등병 잡는 드라마 DP. DP에 나온 정혜인. 네, 우리 부대를 초대하고 싶은 스타 남배우 부분 누나 마음을 훔쳐간 국민 연하남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탈영병 체포조로 돌아온 배우 정혜인 씨입니다. 아, 근데 DP가 진짜 엄청난 화제였잖아요. 네, 저는 그 DP의 정혜인 씨도 좋지만 구경환 씨. 맞아요. 어떻게 들어가겠니? 잘 들어가요. 준비해 오셨네. 준비해오셨죠?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스토리도 충격적이고 다들 진짜 연기를 워낙 잘하시니까 네. 이 DP 때문에 정혜인 씨가 1위에 오른 건가요? 네, 제가 또 TMI 자료 조사를 해봤는데요. 어느 정도는 근데 드라마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혜인 씨는 배우 데뷔 전에 군 복무를 마치셨는데 이 이력이 장병분들에게 큰 호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뭔가 너와 나의 연결고리 뭐 이런 느낌이구나. 네, 연결고리. 제가 알기로는 또 그 장군님 또 운전병으로 근무를 하셨던 걸로 또 알고 있거든요. 이력이 또 특이하기도 했고. 네, 네네. 맞습니다. 연예인으로 얼굴을 알리기 전에 군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 이제 장병분들의 고충을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저랑 정혜인 씨랑 공통점이 있네요. 네? 그래요? 저도 뭐 개그맨 데뷔하기 전에 이제 군생활을 했으니까. 네, 연결고리. 어떻게 들어가겠니? 잘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정혜인 씨와 함께 DP에 출연하셨던 손석구 씨도 높은 순위권에 있었는데요. 특히 손석구 씨는 특별한 군대 이력 때문에 많은 장병들이 지지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라크에 파병을 다녀오셨대요. 그래요? 근데 사실 이라크 파병은 정말 좀 특이한 이력이긴 해요. 가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자이툰 부대에 자원했다고 해요. 고병을 딱 한 명만 뽑았는데 그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발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하네. 군생활에 진심이셨네. 네. 이거 진짜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네, 너무 대단하시죠. 웬만한 용기로는 이게 자원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입꼬리가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아니에요. 여기 맞아요. 아. 좀 그럼 징그러울 것 같아서. 그럼 우리 부대에 초대하고 싶은 연예인 그 중에 여자 배우도 궁금해요. 어떤 네. 분이 1위를 차지했죠? 네, 제가 힌트 좀 한번. 네. 더 세게. 그냥 때리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얘기 좀 해주실래요? 여기다가 모르겠습니다. 강도가 세질 것 같은데. 다들 일부러 말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잘 모르겠어요. 뭐지? 근데 여자 배우가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지 쉽지 않잖아요. 째째는 여배우. 이시영 맞는 것 같아요. 이시영 씨 맞아요? 이시영 씨. 이시영 씨. 이시영 씨래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이영 씨구나. 맞습니다. 이 문제. 네. 우리 부대에 초대하고 싶은 스타 여자 배우 부분 청순 가련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하드코어 근육 연예인 복싱 국가대표 이시영 씨.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수영 배우 진짜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군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체력이 너무 남다르시고 복근이 너무 장난 아니셔서 네. 제가 그 내 땡땡 거기에 찾아봤어요. 이수영 기립근이라고. 네. 근데 진짜 남자분처럼 뒤에 어. 기립근이 일단 좋아합니다. 예, 작년에 근육 컨셉으로 광고 촬영할 때도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15kg짜리 단독 군장을 메고 촬영을 했다고요. 그때 이제 군인들의 행군에 네. 존경심을 표했다고 와.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와, 근데 어쨌든 자료 조사하시느라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쯤 되니까 더 기대돼요. 다음 스타는 네. 어떤 분이실까요? 네. 우리 부대에 초대하고 싶은 남자 가수는 바로 누구일까요? 힌트 먼저 나갈게요. 네. 자, 보면 떠오르는 노래 없으신가요? 전혀. 상상해. 반짝반짝 빛나고 있잖아요. 반짝반짝. 남자 가수 아닙니까? 데이데이가 동생이었다면 바로 이 노래를 불러드렸을 텐데. 제가 동생이었다면 누나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아니면 가능성 있는데. 누나 너무 예뻐 뭐 이런 노래. 정답. 샤이니? 근데 샤이니. 샤이니에서 어떤 멤버일까요? 그러면 키 맞죠? 정답입니다. 네.
네, 퀴 씨가 뭐 1위를 차지할 이유는 정말 많은데 자세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군 필돌이라서 그런 건가요? 네, 1위를 차지한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되게 범접할 수 없는 친화력과 인싸력 때문인데요. 키 씨가 군 생활하는 동안 부대에서 제일 빨리 그리고 제일 오랫동안 분대장을 맡으셨다고 해요. 군대장을. 네. 그리고 당시 북해가 이발병이었는데 다른 부대원까지 와서 머리를 잘라달라고 할 정도로 아주 금손이신데다가 넉살 좋은 성격으로 무려 200명의 머리를 만졌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아, 당시에 뭐 군대장에 그 이발병까지 했으면 정말 핵 인사급이죠. 키의 인싸력을 증명할 만한 게 또 있거든요. 군 복무 시절에 키 씨를 면회간 연예인의 클래스가 네. 레드벨벳의 예리 씨, 그리고 걸스데이 혜리 씨, 그리고 소녀시대 태연 씨, 보아 씨, 개그우먼 박나래 씨까지. 대단하죠. 예. 그리고 키 선배님은 특히 동기들의 간증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00명이 넘는 중대원이 기범이 형이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내자고 했던 기억이 있다. 네. 그러니까 전후에도 상당히 끈끈했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직도 군악대 전우분들과 연락하면서 지낸다고 진짜.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군 시절에 이제 친해진 사람이랑 제대하고 나서도 연락을 꾸준히 이어나가기가 힘들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저희 부대로 온다면 저도 같은 인피로서 정말 100% 지내고 싶네요. 민폐. 자, 남자 가수 만나봤으니까 이제 저희가 여자 가수 한번 만나봐야죠. 네. 네. 이번에 힌트는 데이 선배님이 주세요. 소연, 이제는 어. 날 보고 떠오르는 노래 없나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재입대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제2대. 장난이야 장난. 제2대. 세월이 흘러가는 어디로 가는 장난이고요. 네. 이거 생각나요. 뭐요? 나는요 오빠가 좋은가. 완벽했다. 네. 네, 우리 부대로 초대하고 싶은 스타, 여자 가수, 장병들의 심장을 어택하는 음색, 만화 속 여주인공 실사판, 국힙원탑, 아이유 선배님입니다. 이제 새로운 걸그룹이 나와도 장병들 사이에서는 아이유 씨 인기가 독보적이더라고요. 라붐이 나와도요. 아이유 선배님이시죠. 어. 아이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아이유 선배님은 군대에서 실시한 여러 설문조사에서도 여전히 최애 정상을 놓치지 않고 계신다고 해요. 자, 갑니다. 2011년 군대 간 남자친구를 전역할 때까지 기다려줄 것 같은 여자 연예인 1위. 2018년 변경생활 전문 상담관으로 적합한 여자 연예인 1위. 2021년 동계 경계 근무를 같이 서고 싶은 여자 연예인 2위. 2021년 추석 때 가장 보고 싶은 여자 연예인 1위에 빛났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이제 아이유 씨가 굉장히 좀 많은 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들어보니까 뭐 전역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전문 상담관도 해야 돼, 동계 경계 근무도 같이 서야 돼. 근데 사실 같이 동계 경계 근무를 쓰면은 사실 경계 근무 시간도 시간이 잘 안 가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냥 너무 빨리 순삭이죠. 갈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모든 거를 함께 하고픈 가수라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2016년 국방일보에서 국군의 날 우리 부대에 깜짝 방문해줬으면 하는 스타를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아이유 씨를 넘어선 그룹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엄청난 그룹인데 누구죠? 아이유를 넘어섰다고요? 와, 바로 제 옆에 앉아있는 라붐. 야. 그때 우리 라붐이 아이유 씨를 제치고 부모님과 여자친구 다음으로 3위에 올랐는데 아셨어요? 눈부셔. 상상이. 나를 네. 우연치 않게 딱 보게 됐는데 그랬더라고요.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서 너무 사랑해주신 덕분 사랑합니다. 그 당시 라붐의 인기가 부대 내에서 거의 뭐 토네이도급으로 불렸어요. 훈련의 총소리보다 장병들의 평평거리는 목소리가 더 컸다는 그 시절 오랜만에 장병들의 가슴 한번 사랑의 총알 한번 쏴주시죠. 평평 날아가는 사랑의 총알 예.
으악. 네, 아이유 선배님께서는 16살 때 위문열차에 처음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16살 때. 네. 그리고 신인 시절에 음악 프로그램에서 큰 호응을 받지 못하셨는데 군부대에서 처음 가수로서 크게 환호성을 받았다면서 위문 공연에 잊지 못할 기억을 회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보면 위문 공연은 스타들하고 참 많은 그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위문열차가 키운 걸그룹 있지 않습니까? 알 것 같아요. 정말 유명하죠.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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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오징어 아닌가요? 오징어. 아닌 거 아니야? 오징어. 이거 따라라 따라라 허리가 좀 돌아가고. 맞습니다. 구걸 브레이브걸. 당시 백령도에서 근무하던 이 한 병사가 말하기를 배 타고 그 멀리까지 와준 부걸이 너무 고맙고 힘이 돼서 부걸이 뜨길 간절히 원했다. 고생하는 군 장병들을 위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달려와준 부걸을 다시 보고 싶다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까지 나온 스타들 모두 저희 충성TV에도 모두 다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제 어떤 분야가 남아있을까요? 네, 우리 군부대로 초대하고 싶은 스타 이번엔 스포츠 부문입니다. 근데 다들 누구신지 예상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네, 뭐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 아닐까요? 우리 장병들 보면 손흥민 선수 진짜 좋아하던데.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손흥민 선수요? 네. 나는 윤성민 선수인 줄 알았어요. 윤성민 선수. 네, 아니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랑 어떻게 들어가겠니? 잘 들어가. 군대에서 더욱 단단해져서 돌아온 대한민국 축구 캡틴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 근데 손흥민 선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죠. 또 손흥민 선수 작년에 군대 갔다 왔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주도 해병대 제9여단 훈련소에 입소해서 3주간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나오셨는데요. 기초 군사훈련도 축구만큼 아주 월드클래스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무려 157명 중에 수료 성적 1등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필승상인 게 해병대는 이제 훈련 중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5명을 이제 선정해서 이제 시상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또 그리고 사격 훈련에서도 10발 중 10발을 올킬. 네. 정신 전력 평가도 만점. 그리고 최우수 훈련병으로 퇴소하셨다고 합니다. 아, 이거 입대를 다시 하셔가지고 군인으로 하시는 게 10발 중 10발 어려웠거든요. 바로 만발 맞추기가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분대장을 맡았는데요. 처음엔 차가워 보였지만 친해지고 나니 아주 동네 형처럼 편하게 대해줬다고 해요. 그 마스크 이렇게 귀에 거는 고무줄 있잖아요. 네. 이렇게 툭 잡아 당겨가지고 장난도 치고 배식 빨리 받으려고 막 티격태격하면서 내가 먼저 가네, 너가 먼저 가네. 또래 남자들처럼 아주 장난꾸러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장병들이 손흥민이랑 훈련받은 훈련병들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우리 부대 와서도 분대정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부대에 왔으면 하는 스타들을 만나봤는데요. 다음 주에 또 어떤 재미난 주제를 들고 올지 몰라요. 기대하쇼. 쇼쇼쇼. 그리고 아직 한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행군기에서 여러분들의 재미난 사연과 궁금한 질문들을 받고 있으니까 아래 나가는 주소로 많은 참여 부탁을 더해서 부탁할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김수용 주민님, 인피 주민님 감사드립니다. 뭐란 게 있다고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행복한 내일을 위해 그날의 사건을 되짚어보는 사건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장병들의 행복한 병영, 인권을 위해 행군기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동안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왔던 악습, 불합리한 관행, 이제는 안녕. 군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네, 오늘도 사건의 재구성 함께해 주십니다. 육군본부 과학수사센터의 윤대중 수사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대중입니다. 네, 그럼 자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뭐야? 납치범. 사건의 시작은 몇 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비병사는 지능적으로 움직였어요. 오히려 과감히 선을 넘어버립니다.
너무 소름 끼친다. 너무 소름 끼쳐요 진짜. 준비됐어요? 뭐야? 입금 확인되면 바로 정보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하는데 제 신분 노출되면 다시 보내 없어요. 지금 그거도 사귀던 사람 아닐까요? 납치범 목소리. 그런 목소리 그런 느낌. 돈부터 일단 빨리 보내요. 뭐죠? 음산한데? 범죄가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들려드린 이 목소리가 바로 오늘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된 통화 녹음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뭔가 요구하고 정보를 파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럴 수 스파이? 있죠. 일단 분위기는 음산한데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 보니까 뭐 중요한 정보 같기도 하고. 이 남성이 거래하는 건 한 장병의 휴가 일정, 한마디로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거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남의 휴가 일정 어디다 쓰려고 그거를 거래를 하는 거죠? 사건의 시작은 몇 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한 병사가 입대를 했는데 평범한 현역 입대를 했는데 오히려 그게 화제가 됐습니다. 모든 언론이 그의 입대에 관한 기사를 냈는데요. 왜냐하면 이 병사가 유명한 연예인 A씨였기 때문이죠. 유명 연예인이라서 그 사람의 사생활을 그렇죠. 공유를 하는 건가요? 근데 휴가 일정 너무한 거 아니에요? 휴가 일정을 사다니 그게. 맞아요. 자료 배치를 받고 A씨는 모든 부대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모든 시선이 A씨한테 쏟아졌거든요. 그렇겠죠. 뭐 부담스러워. 연예인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부담스러워. 근데 이제 B 병사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나 B 병사는 A 씨랑 이제 생활관을 함께 쓰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명 연예인이 자대에 와서 같이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어쩌겠어? 아니 저도 뭐 남들이 연예인이라고 불러주긴 하지만 좀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 보면 저도 사실 신기하거든요. 그리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나 누구랑 같이 이렇게 있다 하고 자랑할 것 같기도 해요. 나도 뭐 저기 라붐 소연이랑 같이 방송한다고 자랑하고 다니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친구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친하게 좀 해주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비병사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네. 친구들에게 엄청나게 자랑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친구들이 엄청난 질문이 쏟아집니다, 이제. 실물은 어때? 친해지면 나중에 나한테 좀 소개 좀 시켜줄래? 막 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심지어 평소에 연락이 없던 지인한테들까지도 연락이 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나 같은 애들 문제인가? 궁금해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어때? 성격 실제로는 어때?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뜨거운 네. 반응이 있다 보니까 금세 우월감을 느끼게 되죠. 맞아요. 저도 좀 이렇게 많이 마주치지 않았던 배우분들이나 데이 선배님 뵀을 때도 너무너무 신기했거든요. 진짜로. 저도 오늘 신기해요. 진짜. 아유, 애들 이러세요. 바로 자세가 이렇게 지금. 근데 정말 신기할 것 같아요. 자주 보지 맞아요. 않았었다면. 그래도 이제 B 병사도 마치 자기가 마치 본인이 스타가 된 것 마냥 기분을 느꼈다고 해요. 네, 나는 이제 A 씨랑 같이 훈련도 했다, 같이 밥도 먹었다.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에도 친구들이 사실 엄청난 반응을 또 해준 거거든요. 네, 그때 이제 한 친구가 이제 B 병사한테 은밀한 질문을 합니다. 야, A 속옷 사이즈가 어떻게 돼? 사이즈가 어떻게 돼? 속옷 사이즈를 궁금해. 사실로 보면 해요. 이런 걸 전태야 물어본 거예요. 뭐야? 소름 돋았어요.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비병사는 순수히 친구들에게 A 병사의 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비병사가 조금이라도 죄책감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근데 사람이라면 있어야죠. 처음에는 있지 않았어? 맞아요. 처음에는. 아니요. 오히려 과감히 선을 넘어버립니다. A 씨가 돈이 될 수 있겠다. 네? 돈?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돈이라고요? 그거 진짜 너무 선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럼 같은 전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바로 B 병사가 훔친 A 씨의 물품이에요. 이 텀블러, 텀블러하고. 그리고 이 립밤, 그리고 뭐 수건이나 양말 그런 것들. 그럼 그거 가져다 파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파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없어져도 이제 티나지 않는 물건들을 슬쩍 천천히 시간을 두고 행합니다.
뭐 도둑질을 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어디다 쓰려고? 아무래도 이제 좋은 곳에. 쓸 용도가 있겠죠. 립밤 2만 원, 수건 3만 원, 텀블러 10만 원. 이렇게 훔친 물건들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 이제 와, 양심 없다. 비병사는 지능적으로 움직였어요. 추적이 어려운 해외 채팅 앱을 통해서 구매자와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성금을 먼저 받고 나서 거래를 진행하죠. 야, 잔머리가? 예? 이게 엠번방 사건에서 사용한 어플을 왠지 썼을 것 같거든요. 그게 되게 그 보안이 철저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걸로 뭔가 나쁜 걸 하지 않았나 싶어요. 처음에는 거래가 엄청 잘 됐어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연예인 팬들 중에서 악성 팬들 있지 않습니까? 사생 팬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들이 비병사가 훔친 물건을 적극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아, 그럼 팬들한테.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팬들이 이게 진짜 A씨 것이 맞냐? 네 거 아니냐? 맞다면 거기에 맞는 증거를 대라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너무 끔찍해요. 근데 팬이라면서 이게 뻔히 훔친 물건인 걸 알 텐데도 불구하고 돈 주고 구매를 하고 이제는 또 증거까지 달라고 한다는 게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제 B병사는 점점 대담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와, 무슨 소리네. 물건이 이제 A씨라는 것이라는 증거를 수집해서 더 비싸게 팔 계획을 세운 겁니다. 더 비싸게. 치밀하네. 네. 아유. 이게 이제 B병사가 반입한 문제조 핸드폰이거든요. 근데 군에서 사용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돼요? 물론 군 내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죠. 네. 그런데 반드시 허가를 받고 부대 내에 반입을 하고 촬영, 녹음하는 행위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비병사는 비인가 핸드폰을 몰래 부대로 반입한 겁니다. 이제. 아, 허가받지 않은 핸드폰을 반입한 거군요. 그렇죠. 아. 행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가지가지 한다고 말을 해도 되나요? 네. 해도 되죠? 네. 그 다음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핸드폰이 들키지 않으니까 네. 내가 몰래 반입한 핸드폰을 주변 동료들이나 아니면 간부들한테 들켰으면 안 했을 텐데 그걸 들키지 않으니까 사진 찍는 수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대담해지는 A씨를 포함한 동기들의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A씨가 낮잠을 자는 모습, 상의를 탈의하고 축구를 하거나 족구를 하거나 운동하는 모습 등 일상적인 행동을 사진으로 찍어서 차곡차곡 저장해두기 시작합니다. 파파라치처럼. 그렇죠. 그 사진까지 다 팔려고요. 너무 소름 끼친다. 너무 소름 끼쳐요, 진짜. 근데 사실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좀 희귀한 사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고가에 팔려요. 네, 팔립니다. 그치, 희소성 맞아요, 있다고 맞아요. 그들만은 공부대네. 좀 생각을 할 때. 그렇죠. 아니 이거 유명한 어떤 그런 뭐 연예인의 상의 탈의한 사진이 흔하지 않으니까 네. 어찌됐건 그거를 만약에 자기의 어떤 그 상의 탈의한 사진을 몰래 찍어서 팔고 있다는 걸 당사자가 알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맞아요. 그럼 엄청나게 화가 나겠죠. 그뿐인가요? A씨에 관한 모든 정보를 또 수집을 합니다. 이제 이게 비병사가 작성한 건데 네. 한번 보시겠어요? 진짜 작성한 거. 네. 왜요? 왜? 너무 디테일해요.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별의별 내용이 다 있어요. 갈비뼈에 큰 점 2개, 아. 연꽃 뱀 타투 휴가 때 하고 왔음, 방송이랑 이미지 다른 듯. 와, 너무하다. 몇 월 며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써 있어요. 2월 12일에 아는 연습생 면회 옴, 썸 타는 것 같음, 노란 머리 이렇게까지 써 있어요. 까지 써 있어요. 개인 사적 스케줄까지 싹 다. 신체 특징까지도. 와 이거 진짜 화장실 계속 쓰고 세면할 때 클렌징 폼 제일 많이 써. 아직도 사회인 줄 아나. 이러면서 비꼬기까지 했어요. 거의 개인 사찰 수준. 진짜요. 그렇죠. 읽어보시니까 아주 충격적인 기록들이죠.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을 세밀하게 기록해놨어요. 샤워할 때 본 A씨 신체를 상세하게 묘사하는가 하면
어디에 점이 있다든지 오늘 화장실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요. 심지어 면회 온 사람들은 누구인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면회자와 사적으로 나누었던 대화 내용들까지도 네. 모조리 다 메모를 해놓았던 거예요. 진짜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 사생팬이 무서운 것도 있지만 바로 옆에 적이 있었네요. 이 정도면 뭐 스토커보다 더 심한 수준인데요, 이건. 근데 이 정보들을 어떻게 팔았을까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방식도 사실 아주 치밀했는데요. 네. 이걸 한번 보시겠어요? A집 주소 팝니다. 아파트 동호수까지. 구매자한테는 A 외박 일정 알려드립니다. 10만 원부터. 아, 경매를 하는 경매를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밑에 대답이 15만 원, 16만 원, 뭐 그 이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저런 개인 정보를 가지고 경매를 하죠? 가능한가요? 유명인이다 보니까 네. 그 이제 사생팬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분들이 경매를 하면 옳다구나 좋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또 붙여가지고 높은 맞아요, 가격에 팔려고. 네네. 그래도 이제 구매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수익을 또 더 올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또 채팅방에서 경매하는 방식을 진행해서 낙찰자에게 아까 그 채팅에서 내용처럼 파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 진짜 미쳤네요. 그냥 그 머리를 다른 데에 쓰시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시지? 그러니까요. 뭐 사진 보시겠어요? 음. 쭈레진 B병사는 네. 인터넷 게시판에 몰래 찍은 A씨 사진을 또 올리기도 했는데요. 아까 그 3명 중에 1명이 A씨고 1명이 또 이제 판매자. 네. 유저들이 달아주는 댓글을 보고 또 엄청난 희열을 느낍니다. 본인이 딱 올린 거에 반응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이제 3명 있었잖아요. 네. 그 실제 이 사진에 달린 댓글 중에 그 일부인데 김대희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 A가 괜히 연예인이 아니네. 크크. A 옆에 쟤는 오징어냐? 찐따같이 생김. 오징어도 괌. 씹다 버린 창난젓 이주. 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같이 찍힌 동료 병사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그렇죠. 글인 거죠. 제3자까지. 맞아요. 그 A 씨랑 같이 찍힌 이제 C 병사의 얼굴을 모자이크하지 않은 게 좀 화근이 된 건데요. C 병사는 단번에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B 병사라는 걸 알아챕니다. 그렇죠. 알 그날 수밖에 뭐 없죠. 누가 찍었는지 알 테니까. 맞아요. 그래서 셋이 이제 함께 근무할 때 찍힌 사진이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사건이 생각보다 좀 커졌어요. 어떡해. C의 여자친구는 물론 이제 그녀의 주변인들도 다 알아봤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풀렸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알아채진 거죠. 때문에 이제 C 병사는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이릅니다. 아까 이제 생긴 거 어떻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비교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공유가 되고 뭐 친한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공유가 되잖아요. 그 C 병사는 이제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B 병사한테 화를 냈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B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야, A도 뭐라고 안 하는데 네가 뭔데 초상권을 운운해? 뭐야 적반하장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오히려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B 병사는 일을 꾸밉니다. 어떤 일을 꾸미는데 C 병사를 사칭해서 데이팅 어플을 시작을 해요. 데이팅 어플을 본인 계정도 아닌 C 병사 사칭을 해서.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충격적인데 여러 여자랑 음담패설을 나누고 이제 사진을 또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캡처를 해서 보관을 해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야, 진짜 상상을 뛰어넘네. 네? 하는 짓거리가. 전혀 모르겠는데. 네. 복수하려고? 어. 일까요? 모르겠네요. 저는. 그 이제 캡처한 내용을 C 병사의 여자친구한테 보낸 거예요. 와 진짜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할 이제- 말을 잃었어.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좀 덧붙였다고 하는데 C 병사가 당신 몰래 바람을 피고 있다.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내가 보내주는 거다. 말해주는 거다. 한번 봐라. 아니, 그냥 드라마 작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력이 그렇죠. 진짜 치밀한데. 맞아요. 네? 오징어 게임 뭐 그 이상인데. 저도 이거 보고 정말 쇼킹 먹었어요. 진짜. 네네.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렇게 치밀한 병사가 얼마 안 가서 꼬리를 잡힙니다.
제보자가 있었거든요. B 병사와 사진 거래를 하던 사람인데 자꾸만 B 병사가 사진 가격을 올리니까 아까 계속 가격 올라갔잖아요. 이제 앙심을 품고 팬카페에 모든 걸 폭로합니다. 이제 결국 군에서 수사에 착수했고 조사 도중에 아까 처음 들었던 통화 기록이 나온 겁니다. 네, 아 우리가 아까 처음에 들었던. 잘됐다. 잡힌 거겠죠? 네, 생각보다 쉽게 잡혔어요. 다행이다. B 병사에게 앙심을 품은 팬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망이 좁혀오자 B 병사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자백합니다. 진짜 뻔뻔하고 너무 싫다. 너무 싫어. 소름 돋아요. 진짜 자, 싫어요. 지금 이 사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뒤통수를 너무 세게 맞은 그러니까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앞에 와서는 사근사근 네. 잘 얘기해주다가 알고 보니 뭐 본인이 했던 행동들을 다 적고 찍고 하면 맞아요, 진짜. 소름 돋죠. 그 당하신 분은 좀 어마어마하게 정신적인 좀 맞아요. 피해를 맞아요. 입으실 것 맞아요. 같아요. 너무 가까이에 진짜. 있었던 사람이 네. 나 몰래 그런 맞아. 짓을 벌이고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신뢰감도 그게 떨어지죠. 네. 진짜 트라우마가 엄청 네. 클 것 같고. 그렇죠. 저는 특히 그 연예인보다 C병사 여자친구랑 헤어진 분 C병사뿐만 아니라 여자친구도 맞아요. 너무 네 피해가 클 것 같고. 아니, 무엇보다 이게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전우잖아요. 맞아요. 동료고. 근데 그 동료를 가지고 네. 이거는 완전 농락한 거니까. 그렇죠. 아 이건 배신감이 진짜 말도 못할 것 같은데. TV로만 보던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되면 저도 물론 신기할 거라는 걸 이해를 하는데 주변에 그래서 자랑을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사람의 실물은 어때? 뭐 이 사람 성격은 어떤 것 같아?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일방적인 허용 범위를 넘은 거죠. 맞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상업적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게 진짜 뭐 진짜 할 말이 없고 이게 어떻게 훔친 물건과 몰래 찍은 사진을 팔아서 돈을 벌 생각을 했는지. 예? 진짜 중요해요. B 병사 눈에는 그 연예인 A 병사가 그냥 돈으로 보였겠죠. 예. 보통 물건을 훔치는 행위, 절도 행위는 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아주 사소한 립밤이나 텀블러를 훔치기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대범하게 비인가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사진도 찍고 심지어 그걸 경매에 올리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작은 잘못을 저지르다 보면 점점 큰 잘못도 죄의식 없이 저지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딱 이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정말 제가 A 병사가 됐다고 생각하면 누군가가 내 몸을 관찰하고 몰래 그거를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걸로 돈벌이까지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소름 끼치고 그냥 이거는 진짜 상식 밖이에요. 너무. 사실 물건을 도난당해서 내가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보다는 이러한 상황 전체적인 맥락에서 아까 법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더 커요. 정신적인 피해가 훨씬 더 밀려오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거나 복구하는 데는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심해지면 성격 장애가 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요. 남은 군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해도 똑같은 사람이고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 선을 많이 넘어간 경우 같고 이렇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건 당연한 인권 침해인데 그거를 몰랐을까요? 진짜? 글쎄요. 알았을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사생활 침해가 곧 인격권 침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사생활과 인격권만 침해된 게 아니에요. A씨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사진이 판매되면서 자기 결정권과 초상권 역시 침해당했습니다. 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강한 고통을 느꼈고 결국 B 병사가 A씨의 행복 추구권까지 침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또 있잖아요. 또 C 병사가 A 씨랑 사진이 찍히는 바람에 불특정 다수한테 정말 들어서는 안 되는 그냥 그런 험한 말을 듣게 됐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C 병사도 이제 초상권을 침해당한 걸로 볼 수 있어요.
보통 초상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터넷 기사 같은 데 보면 뭐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에게만 해당되는 특수한 권리라고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초상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입니다. 그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시 병사는 비 병사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걸로 보이고 뭐 그 시 병사뿐만 아니라 여자친구, 뭐 데이팅 어플에 대한 다른 여성분들까지 전부 다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싹 다 묶어가지고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병사 또한 명백한 피해자 같은데 A병사 못지않게 시병사도 받은 타격이 엄청날 것 같아요. 엄청나겠죠. 이렇게 군대에서 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범죄 피해자 보호 담당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경찰 안에 범죄 피해자 보호 담당관이라는 직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다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이 채널들을 피해자들이 잘 활용을 하게 되면 피해 입은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복구를 받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럼 오늘의 사건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B병사는 동료 병사이자 유명 연예인인 A씨의 물건을 훔치고 허락 없이 찍은 사진과 개인정보를 기록해서 판매를 했는데요. C병사까지 함께 나온 사진을 올렸다가 항의를 하자 오히려 불만을 품고 C병사한테까지 치밀하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네. 나쁜 행동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누구보다 자기의 양심이 아는 건데 비병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한번 하나씩 살펴볼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몰래 사진을 찍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저희 다들 카메라 앞에 서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그건 저희가 원했을 때고 그렇지 않았을 때 몰래 사진을 찍힌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싫거든요. 이거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거겠죠? 네, 위 사안 같은 경우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보면 축구할 때였나 상반신 탈의한 거 이런 거를 찍었다고 나오지 않았나요? 지금 남성이 남성을 촬영하긴 했지만 위죄 같은 경우에는 주체 제한이 있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카메라와 같은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로 어떠한 개인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받는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치심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죄로 처벌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이제 돈을 벌 목적으로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건데 판매한 거는 뭐 죄가 따로 안 되나요? 사진 판매 역시 같은 죄로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성폭력에 관한 특별형법에 의하면은 1항의 경우에는 그 촬영한 죄를 처벌하게 돼 있고 2항의 경우에는 판매한 경우를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꽤 센 형벌에 해당합니다. 네, 몰카를 찍고 판매하는 건 둘 다 같은 법으로 처벌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물건을 훔치고 판매하는 것도 똑같이 절도죄로 처벌되나요?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물건을 훔친다는 행위 자체는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훔친 물건을 판매하는 건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 행위로 봐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네, 그래서 훔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아니 이거 좀 신기한 게 이게 판 거는 그럼 처벌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처벌은 안 되는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A 병사에 대해서 이게 훔친 거라는 걸 알고 판매자들도 알고 찍어봐 그러면은 증거를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동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확률이 높고 만약 이 경우 구매한 구매자들도 이게 훔친 물건이라는 것을 모르고 A 병사가 연예인인데 그냥 찍어서 주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구매자들은 우리 오빠가 이렇게 자유롭게 나한테 찍어서 주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해요. 이렇게 되면은 사기죄라는 별개의 법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만 또 별개의 죄를 구성해서 다른 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 모든 일을 만든 원흉이 있잖아요. 그 비인가 핸드폰. 네. 이거는 엄격하게 처벌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네, 당연합니다. 물론 휴대폰 사용이 지금 허용되긴 하였지만 비인가 휴대폰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카메라 기능을 막는 태깅을 해야 핸드폰 휴대가 가능한데요. 비인가 핸드폰 반입 같은 경우는 복정 의무 위반 중 휴대폰 사용 수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중대한 위반인지 또는 고의 유무성에 따라서
강등부터 견차까지 다양한 수위의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몰래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피해자가 됐다면 이 행위를 빨리 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2차, 3차로 피해가 더 확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른 대처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신고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고하는 것을 망설이게 되거나 주춤하시게 되면 피해자들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 동기들이 비인가 핸드폰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안일한 태도에서 사건이 시작된다는 점을 우리 장병들은 꼭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모두가 행복한 그런 병영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 헬프콜 1303번이 24시간 365일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는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건의 재구성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행공기가 함께합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세력 경례 행군 입고 나가야 할 전투복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A급인데? 그래서 근데 혹시나 싶어서 주머니에 손을 넣자마자 물컹하게 잡히는 무언가. 덩? 네. 덩? 네. 도대체 이 A 병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 실제 캐럿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아.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네. 어버이날 특집 불효자는 옵니다. I'm gonna make you smile, smile, smile all day. 예쁘게 웃고 넘겨버릴래. Just smile.